테슬라 독일 공장의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테슬라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독일에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환경단체들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전원을 끊어서 전기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단체들이 테슬라가 이 공장 확장을 위해서 벌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벌목을 축소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눈속임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슈도펜이나 로빈후드, 멸종, 반란 등 좌파 환경단체가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요. 브란덴부르크주 그린하이드의 테슬라 공장 앞 등 여러 곳에서 규탄 집회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8일에는 테슬라 공장 인근에 그 숲속에 호숫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텐트를 치고요. 약 200여 개라고 합니다.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위대가 갑자기 테슬라 공장 내부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서 이 경찰들과 무력적인 충돌을 빚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벌목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가 이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독일의 내연기관차 회사들에게는 이런 시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참 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시위 때문에 5월 10일 날 이 하루 동안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령을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시위 때문에 4일 동안이나 조업이 중단된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였죠. 시위대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인근 산림 등에다가 이 공장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벌목을 하게 되다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었는데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 300헥타르의 숲을 벌목할 것을 100헥타르로 3분의 1가량 이제 줄이겠다 이런 수정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테슬라의 수정안은 눈속임일 뿐이다.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지난 3월에는 공장이 정전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죠. 인근 송전탑에 방화를 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었는데요. 생산 차질이 일어나면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공장 인근 숲속에 이 텐트를 치고요. 활동가들이 모여서 테슬라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몇 개월째 이런 시위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로서는 큰 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서 이제 물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이 일면서 테슬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차 산업은 테슬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이러한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물을 어떻게 하면 적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물 사용량을 점점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주총회라든지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량의 물 사용량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잘못된 미디어의 보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비판적인 인식을 갖기보다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이제 믿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미디어의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트위터라는 미디어를 인수해서 잘못된 미디어 산업을 바로잡겠다라는 계획을 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의 사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테슬라가 하고 있는 많은 산업들에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잘못된 미디어들의 보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해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가 텍사스 오픈 다음 날부터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 멤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들이 모두 사람들은 친절을 했지만 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인 킴벌 머스크와 함께 트위터를 인수하게 될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킴벌 머스크는 처음에 트위터를 직접 인수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지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때 킴벌에게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방식의 단문 메시지는 물론이고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소셜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많은 미디어들이 근거 없는 비방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화가 난 일론 머스크가 BBC의 한 저널리스트를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이 인터뷰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해오던 미디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미디어들의 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n I say, sir, that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Really? Yes, because you can't give me a single example of hateful content, not even one tweet, and yet you claimed that the hateful content was high. Well, That's false. no. What I You claimed, just lied. What? No. No. What? Look, people will say all sorts of nonsense. I'm literally asking for a Right. single example, and you can't name one. Right. And as I already said, I don't use that feed. But let's. Well, then how would you know that? I don't think this is getting anywhere. You literally said you experienced more hateful content, and then couldn't name a single example. Right. And as I said, That's absurd. I haven't actually looked at that feed. Then how say, would you for a know this few hateful weeks. content? Why did you agree to do this interview with the BBC? Yeah, so there's a lot going on. This might be a good opportunity to answer some questions. So maybe get some feedback too. But the point is that Twitter should be a town square that gives equal voice to the whole country and ideally the whole world. It should not be a partisan politics. And the more of a partisan politics that are on the very far left of the spectrum. San Francisco, Berkeley politics normally is quite niche. But if Twitter effectively acted as a megaphone for very niche regional politics and megaphone that to the world. So in order for something to serve as a digital town square, it must serve all people from all political persuasions, provided it's legal. Close to half the country voted for Trump. I wasn't one of them. I voted for Biden. But nonetheless, free speech is meaningless unless you allow people you don't like to say things you don't like. Otherwise, it's irrelevant. And if at the point at which you lose free speech, it doesn't come back. I think the issue some people have is that a lot of people were brought back. I mean, some people were brought back who were previously banned for spreading things like QAnon conspiracies. You have people like Andrew Tate who were brought back, who were previously banned for things like hate speech. Do you think you prioritize freedom of speech over misinformation and hate speech? Well, who's to say that something is misinformation? Who's the arbiter of that? Is it the BBC? You're literally asking me? Yes. Well, no, you are the arbiter on Twitter, because you own Twitter. Yes, I'm saying who is to say that one person's misinformation is another person's information? At the point at which you say that there is this is misinformation, like who is going to decide that? You accept that misinformation can be dangerous, that it can cause real-world harms, that it can potentially cause... Yes, and the point I'm trying to make is that the BBC itself has, at times, published things that are false. Do you agree that that has occurred? I'm quite sure the BBC have said things before that turn out to not be true. Correct. In its, whatever it is, 100-year history, I'm quite sure. Yes. Even if you aspire to be accurate, there are times when you will not be. Right, but I think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the BBC does aspire to be accurate. But you accept there has to be a line in terms of hate speech. I mean, you're not looking at total 100% unrestricted speech. So, for example, you cannot advocate murdering someone. That's illegal in the United States, everywhere really, I suspect. So there are limits to speech. I mean, I guess taking your argument to a logical conclusion then, do you accept that there's more misinformation on the platform if it's not being policed in the same way? I actually think there's less these days because we've eliminated so many of the bots which were pushing scams and spam. And previous management turned a blind eye to the bots because their bonuses were tied to user growth. And if your compensation is tied to user growth, well,
you're not going to look too closely at some of the users. That's part of the problem. So I think we've got less misinformation because we don't have the bot problem that we used to do. And we also have given a lot of attention to community notes, which corrects, with community itself, corrects misinformation. It's been very effective. I would only just add that we have spoken to people who have been sacked that used to be in content moderation, and we've spoken to people very recently who were involved in moderation, and they just say there's not enough people to police this stuff, particularly around hate speech in the company. Is that What something hate that you speech want are you to talking address? about? I mean, you use Twitter. Right. Do you see a rise in hate speech? I mean, But just a personal anecdote, like what do you? I don't. Personally, for you, I would see I get more of that kind of content, yeah, personally. But I'm not going to talk to the rest of for the rest of Twitter. So you But see more personally, hate speech personally. I would say I would see more hateful content in that. Content you don't like or hateful? What do you mean to describe a hateful thing? Yeah, I mean, just content that will solicit a reaction, something that may include something that is slightly racist or slightly sexist, those kinds of things. So you think if something is slightly sexist, it should be banned? No, Is that what you're saying? I'm not saying anything. I'm Well, saying. I'm just curious. I'm trying to understand what you mean by hateful content. And I'm asking for specific examples. And you just said that if something is slightly sexist, that's hateful content. Does that mean that it should be banned? Well, you've asked me whether my feed, whether it's got less or more. I'd say it's got slightly more. That's why I'm asking for examples. Right. Can you name one example? I honestly don't need. Honestly, I You don't. can't name a single example. I'll tell you why, because I don't actually use that for you feed anymore, because I just don't particularly like it. But you And said actually, you- a lot of people are quite similar. I only Well, look at hang my on a second. following. You said you've seen more hateful content, but you can't name a single example, not even one. I'm not sure I've used that feed for the last 3 or 4 weeks, and Well, then how did you see the hateful content? Because I've been using Twitter since you've taken it over for the last 6 months. Okay, so then you must have at some point seen for you hateful content. I'm asking for one example. Right. And you can't give a single one. And I'm saying Then I say, sir, that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really. Yes, because you can't give me a single example of hateful content, not even one tweet, and yet you claimed that the hateful content was high. Well, That's false. no. What I claimed. just lied. What I claimed was.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that say that kind of information is on the rise. Now, whether it has on my Give me feed one or example. not, I mean, right, and Literally if you can't look at name something one. like the Strategic Dialogue Institute in the UK, they will say that. So Look, people will say all sorts of nonsense. I'm literally asking for a Right. single example, and you can't name one. right, and as I've already said, I don't use that feed. But Well, then how would you know that? I don't think this is getting anywhere. You literally said you experienced more hateful content, and then couldn't name a single example. Right, and as I said, That's absurd. I haven't actually looked at that feed. Then how say, would you for a know there's few hateful weeks. content? Because I'm saying that's what I saw a few weeks ago. I can't give you an exact example. Let's move on. We only have a certain amount of time. Wow. COVID misinformation. You Amazing. You changed the COVID misinformation Has rules. BBC changed its COVID misinformation? The BBC does not set the rules on Twitter, so I'm asking you. No, I'm talking about the BBC's misinformation about COVID. I'm literally asking you about, you changed the labels, the COVID misinformation labels. There used to be a policy, it then disappeared. Why do that? Well, COVID is no longer an issue. Does the BBC hold itself at all responsible for misinformation regarding masking and side effects of vaccinations? And not reporting on that at all? And what about the fact that the BBC was put under pressure by the British government to change its editorial policy? Are you aware of that? This is not an interview about the BBC. Oh, you thought it wasn't? And I see now why you've done Twitter Spaces. I am not a representative of the BBC's editorial policy. I want to make that clear.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If you want to I'm talk about the interviewing BBC, you too. all right.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You weren't expecting that.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